다음은 이제 KBO 리그 핵인싸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저부터 한번 해볼게요. 저는 1위 정근우, 2위 정민철 한화단장, 3위 허경민으로 매겼습니다. 정근우는 짐작이 가네요. 네, 뭐 사실 정근우 선수는 정말 안 친한 선수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더라고요. 정찬원. 아 이번에 같은 팀에서 뛰잖아요. 아 이제 뭐 친해지겠죠 이제. 네. 에이 찬원아. 네, 정근우 선수의 그게 있기 때문에 네. 또 잘 녹아들 것 네. 같아요. 근데 어디 정씨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아무튼 뭐 나중에 서재웅 위원하고도 친해진 거 뭐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친화력이 대단해요. 네. 근데 야구장이랑 야구장 네. 밖에서 또 네. 친분이 다르니까요. 네. 불같이 싸워도 뭐 어쨌든 사실 이제 SK 시절에야 뭐 다들 잘 아실 테고 뭐 김성근 감독님한테도 실없이 농담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뭐 일본인 코치들한테도 뭐 되지도 않는 일본어를 막 하면서 그런 모습 많이 봤잖아요 우리 뭐. 네. 저는 일본어를 되게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들어봤더니 엉터리예요. 뭐 없어요. 예. 근데 다 말이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와서도 되게 선수들하고도 진짜 잘 어울렸거든요. 사실 뭐 김태균 선수가 친구긴 한데 사실 굉장히 뭐 이렇게 엄청 친하고 그런 사이는 아니었는데 또 잘 지냈고 뭐 약간 김성근 감독 오셨을 땐 좀 솔직히 말하면 사이가 안 좋을 때도 있었는데 결국 또 잘 화해됐고 또 그 82년생 동갑내기들이 굉장히 개성이 강하잖아요. 82년생. 네, 뭐 김태균. 이대호, 김태균, 추신수, 정근우, 오승환 뭐 이런데 그런 관계가 선수들이 뭐 다 친할 수는 없잖아요. 그 중간에서 역할을 한 게 정근우 선수였거든요. 이 시국의 네. 82년생. 그러니까 대표팀 주장으로 제일 적합한 그렇죠. 선수였어요. 그래서 참 이 대표팀에서도 정말 얘기가 나는데 팀 분위기 네. 역할을 정말 잘했었고 프리미어 1회 대회 때 정근우 선수가 좀 많이 이끌어줬죠. 그렇죠. 네. 사실 뭐 이번 프리미어가 좀 그런 게 약했거든요. 선수들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뭔가 좀 구심점이라고 해야 되나? 김현수 선수가 주장으로서 역할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는 했는데 뭔가 좀 박병호 선수도 그런 캐릭터는 아니고 김재환 선수도 그런 캐릭터는 아니고 최정 선수도 그런 캐릭터는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진짜 야 해보자 없네요. 이런 선수가 네.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정근우 좀 선수가 참 그런 성적만 좋았다면 네. 네, 이번 대표팀에서 할 게 좀 많았을 것 같습니다. 성적이 좋았다면 기자들이 부풀어 옮기지 네. 않았을 텐데. 뭐 아무튼 이번에 LG까지 가게 됐는데 저는 LG 가서도 좀 김현수 선수나 김민성 선수 도와서 베테랑으로서 좀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번에 한화에서 하주석 선수가 굉장히 좀 친했는데 아쉬워하더라고요. 정근우 선수 떠날 때 그만큼 어떻게 보면 뭐 하나 프랜차이즈는 아니지만 굉장히 좀 친하게 선수들하고도 잘 지냈고 저는 친화력만큼은 뭐 대한민국 야구 선수 중에 기자들하고도 친하잖아요. 기자들하고도 잘하죠. 네. 네. 뭐 정근 선수가 갑인 것 같아요. 2위는 정민철 단장이네요. 뭐 정민철 단장님도 뭐 만만치 않죠. 사실 이게 투수 뭐 예전에 미추 형님도 말씀하셨지만 투수들이 굉장히 예민한 네. 인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다른 인류라고도 할 수 있는데 김경문 감독 투수 출신인 줄 알았어요. 뭐 아무튼 이게 투수들이 사실 예민하잖아요. 네. 뭐 선발 구원할 것 없이 어쨌든 마운드에서 좀 외로운 플레이어이기도 하고 좀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도 생각해요. 근데 정민철 단장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선수 시절을 많이 보진 못했는데 어쨌든 선배들 얘기 들으면 그렇게 재밌는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빙글의 담당을 하면은 뭐 잘한 선수들 정말 많았잖아요. 그런데 모든 기자들이 하루에 정민철 기사 1개 정도씩은 썼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정수근은 기사로 쓸 수 없는 재미있는 얘기를 하셨는데 정민철 코치는 기사로 쓸 수 있는 재미난 그렇죠. 얘기를 했거든요. 진짜 이 화술이 정말 뛰어나시고 네. 유머 감각도 굉장히 뛰어나고 고급진 단어를 쓸 줄 네. 아느냐 없느냐가 그렇습니다. 굉장히 그냥 네. 재담꾼과 취재원을 가르는 중요한 요소인데 안 되는 선수들이 있어요. 그 나중에 이제 코치가 돼서도 이제 뭐 저는 코치 때 모습을 많이 봤으니까 한화 취재를 가면은 이제 감독님들이 사실 그 당시에 굉장히 재밌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김희식 감독님, 김웅용 감독님, 한대하 감독님, 김성훈 감독님. 재밌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네요. 근데 아무튼 뭐 기사가 많이 나오고 이야기거리가 많은 분들인데 한대하 감독은 진짜 재밌었죠. 네. 네. 많은데 코치분들은 아무래도 감독님들이 워낙 대단한 분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수동적일 수밖에 없고 얘기를 하는 걸 좀 꺼려할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 정민철 코치님이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해줘서 물론 기사거리가 아닌 경우도 있지만 감독님 눈치 보느라 재밌었고요. 또 되게 이분이 약간 얼리 어답터이기도 해요. 기계 같은 거를 네,
갤럭시 1이 나왔을 때 이분이 쓰셨거든요. 옴니아도 쓰셨고. 옴니아를 쓰다가 빡쳐서 네, 갤럭시를 기억하시는 쓰셨겠죠. 거예요. 네. 좀 뭐랄까 그러니까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도 잘하고 뭐 핵인싸라는 게 사실 요즘 또 유행에 민감하고 이런 걸 말하잖아요. 보통 이게 도전 의식이 없어서 스마트폰 새 거 못 쓰는 거 아니거든요. 예, 돈 때문인데 이 부분에서도 바꾸시더라고요. 과감하게 바꿀 수 있는 네. 분이죠. 예. 대단하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2위로 한번 꼽아봤습니다. 3위는 우리 허경민 선수네요. 네, 제가 참 좋아하는 선수인데요. 저희 둘째 아들과 이름이 같아서 더더욱 좋아하는데 사실 이제 홍경민 선수가 뭐 착하잖아요. 착한 거는 좀 어느 정도 진짜 알고 착하죠. 있었어요. 진짜 착하고 그 야구 욕심이 두산의 90년생 선수들 사이에서도 제일 성격이 좋은 편이고 뭐 좀 제가 알기로 집안도 좀 여유가 있고 그래서 주유소가 네. 주유소 하는 건 유명한데 네. 하나가 아닌 걸로 알고 그렇죠. 있어요. 한 개가 아니라고. 네. 그래서 좀 그러니까 되게 성격도 좋고 선수들하고도 잘 어울리는데 이번에 최근에 좀 저는 좀 허경민 선수가 약간 핵인싸 기질이 있구나 몇 가지 느낀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일단 첫 번째가 이번에 프리미어 12 대표팀을 갔는데 그 일본 대표팀에 이번에 사카모토 하야토 네. 선수가 있었잖아요. 뭐 올해 유격수 40홈런을 쳤는데 그 이번에 고토 코치님이 도쿄돔에 오셨어요. 두산에서 1년 동안 타격 코치를 하셨기 때문에 선수들을 보러 일부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두산 선수들은 다 가서 막 쫙 인사를 했는데 특히 허경민 선수가 이제 대화를 많이 나누면서 사카모토에게 자기를 좀 소개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카모토 선수 좋아하는 선수 많네요. 그래서 이제 인사도 하고 뭐 간단하게 악수만 딱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허경민 선수한테 나중에 가서 물어봤죠. 아니 사카모토 선수한테 가서 인사하던데 왜 했냐 물어봤더니 두유노우 김기태 뭐 이런 거. 그런 건 아니었고요. 네. 평소에 이제 좋아하던 선수였다. 좀 네. 그런 모습을 많이 봤다. 근데 라고 스타일은 하더라고요. 정반대인데. 그렇죠. 그래서 그걸 물어봤죠. 그 사카모토 선수가 올해 이제 장타력을 키워서 40홈런을 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배우고 싶은 거냐 그랬더니 허경민 선수가 네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어쨌든 아직 만으로는 20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직은 힘이 있으니까 나도 그런 좀 뭔가 변화를 줘보고 싶다. 그런 도전을 하고 싶다. 되게 그 생각도 좋고 그렇게 접근하는 그런 인싸력도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입단하자마자 인터뷰를 하는데 정말 야구 욕심도 많고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어린데도 배웠던 선수가 허경민 선수였어요. 또 사카모토 선수 하니까 생각나는 게 지난번에 김기태 감독 편에서 그 요미우리 코치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김용희 선수한테 이 얘기도 아마 했을 거예요. 김용희 선수한테 요미우리 누구랑 통화 한번 시켜줄까 이래서 진짜요? 통화를 시켜준 게 사카모토 선수. 그때는 사카모토 선수가 워낙 어렸으니까. 그때도 주전이긴 주전이었는데 네. 이제 바로 전화가 돼가지고 놀랐던 그런 가오 한번 잡을 수 있는. 저는 사카모토 하면은 생각나는 게 대만 걸그룹이라. 네. 흑역사죠. 네. 아무튼 또 그런 일이 또 녹음일 기준으로는 아마 어젠가 오늘인가 그럴 텐데 린드블럼 선수가 이번에 그 인스타에 이제 자기가 어디 이제 봉사활동 하러 간다고 글을 남겨놨더라고요. 근데 사실 린드블럼 선수가 거의 이제 올 시즌을 마지막으로 떠나게 됐잖아요. 두산을. 뭐 팀은 아직 안 정해졌지만 내년에 아마 미국으로 가게 될 것 같은데 허경민 선수가 이제 그 글을 쭉 끝에다가 댓글을 달아놨더라고요. 언제 계약할 거야? 한국말로. 네. 한글로. 그랬더니 린드블럼이 I miss you 이렇게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참 외국인 선수들한테도 그 정도로 스스럼 없이 다가가는. 벌써 그립다 이거죠. 마음은 네. 떠났으니까. 아무튼 그래서 저는 허경민 선수를 뽑아봤습니다. 저는 홍성은 현 코치를 1위, 안지만 선수를 2위, 그리고 에드먼턴 키즈를 3위로 꼽았습니다. 네, 뭐 홍성훈 선수도 뭐 예상이 됐죠. 뭐 말이 필요한가요? 분위기 메이커이고 좀 기자들한테는 밉지 않은 형이나 동생이고 기사거리도 없을 때는 주고 또 야구는 또 진지한 자세로 다가가면서 하는 게 인상 깊었거든요. 특히나 2008년에 정말 힘들었잖아요. 겨울이 정말 북극 같은 겨울이었는데 그때 이제 막 배명고나 뭐 고등학교 같은 데서 개인 훈련도 하면서 경희대에서도 했었고. 예, 네. 그렇죠. 근데 참 야구 열의도 대단하고 그 중견수 훈련도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근데 아직도 인상 깊었던 게 포수로 마스크를 쓰긴 했거든요. 홍성훈 선수가. 근데
유격수 이대수였나 이루수 김재훈나 아무튼 계속 투수한테 건네주는데 계속 백업을 갖고 그렇죠.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송구 능력 때문에. 우리 야구 속어로 쪼단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홍성훈 선수가 포수를 포기했죠. 그러면서도 계속 좌익수 중견수 서가지고 연습하고 있고 그러다가 롯데로 이적했고 롯데로 이적한 뒤에는 스윙 궤적을 수정하면서 그때 26홈런도 날리고 커리어 하이를 했죠. 그러니까 홍성호 선수 정도 커리어면 굳이 다 가진 것을 포기하고 새로운 도전을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거 수정하면서 또 전성기를 맞고 그러면서도 분위기 메이커 노릇을 하고 어쨌든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참 그 선배와 후배를 가리지 않고 어울리기를 참 좋아하시는 분이네. 이분도 보면은. 네. 뭐 그게 이제 100이면 100 다 좋아했던 건 아니지만 물론 그렇죠. 누군가는 나댄다라고. 네. 대체로 이제 호평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2위는 요즘 인터넷 방송에서 활동 중인 전 삼성 투수 안지만 선수네요. 일단 모자가 힙했어요. 네, 모자가 힙지만, 힙했고 네. 근데 더 매력적이었던 거는 그 위기 상황을 즐기는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 같은 뭐 그런 제이맨. 예, 그런 위기를 즐기는 특유의 표정과 멋진 구위 또 정말 야구 천재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박성민 안지만은 삼성에서 제일 야구 천재 같았거든요. 또 스스로도 재미있기도 하고 또 그 일만 아니었으면은 중간 개투의 전설이 되었을 텐데 그렇죠. 그 일 때문에 지금 네. 별풍 받나요? 네. 별풍 아프리카인가요? 받으실 겁니다. 네. 네. 제가 별풍 받나요? 유튜브가 아니고 아프리카예요? 네, 네. 네. 아니 모르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안지만 선수도 멘트가 좀 비방용이에요. 그렇죠. 네. 기사가 안 되는 멘트를 잘해주죠. 굉장히 기자들을 잘 웃기기만 합니다. 네. 네. 아, 근데 그래도 얼마나 좋아요. 솔직히 저는 기사거리 주는 사람보다 웃겨주는 사람이 더 좋아요. 네. 기사는 뭐 감동만 보면 되니까. 그래서 선동열 감독님을 좋아하셨군요. 기사거리를 웃겨도 주시죠. 예. 둘 다 되는 분이었네요. 예. 힘들었어요. 근데 해석을 해야 돼서 마지막은 에드먼턴 퀴즈네요. 에드먼턴 퀴즈는 이제 1982년생도 있고 1990년생도 있는데 어느 쪽입니까? 저는 90년생을 꼽았습니다. 왜냐면 저한테 잘해주는 선수가 짱이에요. 우리 허경민 네. 선수가 들어가 있는 에드먼턴 허경민, 정수빈, 박건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 두산이네요. 이제 멤버가 전 삼성 박민규, 전 두산 성영훈, 전 SK 오병일, 네, 오수호로 바꿨었죠. 또 장영석, 정성철, 허준혁, 홍현영, 포수는 김재민, 김재윤, 내야수가 또 화려했어요. 김상수, 안치홍, 오지환, 이미현, 정주현, 허경민. 그 외야수는 유기훈 선수, 박건우 선수, 정수빈 선수였거든요. 참 이름만 들어도 사실 화려하네요. 정말 화려하네요. 네. 네, 지금 현재 리그의 주축인 선수들이 다수 포진돼 있습니다. 아까운 유망주들도 많고. 근데 이 중에서도 또 두산 선수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요. 두산 베어스의 현재이자 야구 욕심이 다들 진짜 많았거든요. 또 정수빈 선수 근성도 어마어마했고요. 이때 손가락 골절인데도 우승에도 공헌을 하고, 예. 다들 착하고 성실하고 스타성도 있었어요. 박건우 선수도 퓨처스 올스타전 때 홈런 타구를 잡아내면서 떨어져서 이제 상도 없던 감투상을 받았고요. 그때 수상 소감이 가족들과 여자친구가 와 있어서 네, 잡았다고 하는데 그 여자친구를 지금 사귀는 것 같진 않고 네. 이게 뭐 정수빈 선수 같은 경우는 손을 다치면 우승하는 그렇죠. 기운이 또 있네요. 2015년 한국 시리즈 때 이게 그 검지를 다쳤는데 네. 그 부분에 테이핑하고 찢어졌었죠. 지명타자로 출전을 했죠. 2차전부터는. 참 근데 특히 허경민 선수 보면은 참 이렇게 국대 내야수로 성장해서 기쁘면서도 아쉽더라고요. 유격수여야 되거든요. 허경민 선수는. 근데 김재호 선수가 워낙 천재적이니까 공 빼는 거는 진짜 역대 유격수로 봐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실력이니까요. 그래서 김재호 선수가 FA 때 다른 팀을 갔다라면 허경민 선수가 그러면 또 유격수가 기회가 됐을 텐데 그렇죠.
손시현 선수가 그랬던 것처럼. 근데 참 김재호 선수도 연구를 참 열심히 하는 게 그 옛날에 유격수 수비에 대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자기는 그거를 안 한대요. 이게 보통 포켓 부분 이렇게 하고 봤잖아요. 근데 왜 타자가 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기다리고 있냐. 편하게 이렇게 기다리면 되는데. 이게 말로는 좀 설명이 안 되는데요. 아무튼 이 눈으로 봐야 되는 게 좀 포켓을 있습니다. 어쨌든 예. 위로 해서. 포켓 예. 부분을 보통 네. 이제 벌려놓은 채로 유격수들이 기다리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공 오면 하면 된다. 그런 이게 손목 자체가 불편하대요. 그렇게 하면 편해야 더 빨리 할 수 있다고. 그런 거 작은 거부터 이제 다른 유격수들이랑 좀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허경민은 아까운 게 개인적으로 FA 되면 좀 유격수 감각 찾아서 다른 팀이라도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쉽지는 않겠죠. 이미 그쵸. 이제 3루수로 뭐 몇 시즌을 치렀고. 되게 애매한 게 이제 또 유격수 백업으로는 유지혁 선수도 있어가지고 그쵸. 이미 주전이 돼버린 허경민 선수가 유격수 백업까지 맡기에는 너무 좀 본인한테도 힘들겠죠. 네, 체력적으로. 3루도 국가대표 3루수인데요. 네. 근데 3루 코너 내야수를 맡기에는 물론 파워가 네. 파워가 아쉽죠. 네, 근데 본인도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홈런이 사실 또 매년 늘고 있거든요. 조금씩은 네. 그 부분을 본인도 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공격 지표가 유격수 같은 3루수인데 앞으로의 또 나이가 들어갈 걸 생각한다면 또 3루수로 정착하는 것도 본인의 생존법이 되지 않을까요? 네. 근데 체격이 주는 그 포텐셜 실링이란 게 있기 때문에 허경민 선수한테 2대5를 기대할 수는 없잖아요. 네. 뭐 어쨌든 두 자릿수도 사실 쉽지는 않죠. 공인구 그렇죠. 여파도 있기 때문에. 최주환 선수처럼 막 엄청난 스윙이 갖춰지지 않는 한 사실 쉽지 않은 거잖아요. 지금의 장점만으로도 뭐 매력 있는 선수지만 또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또 어디까지 있을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쉬워요. 생각보다 훨씬 좋은 선수인데 허경민도. 감독님들은 다 아시죠, 뭐. 네. 그래서 항상 국가대표에 뽑히잖아요. 근데 저는 허경민 선수 파워보다도 파워는 사실 크게 기대한 면은 아니잖아요. 그거보다 주력을 못 살린 게 아쉽더라고요. 햄스트링이 좀 많이 그렇죠. 아파가지고 네, 그 주루 포텐셜을 좀 못 살린 게 사실 조금 저는 더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부분 보강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허경민 선수가. 저는 그래서 참 늘 칭찬을 하고 싶더라고요. 약간 허경민 헌정 방송. 뭔가 그렇게 됐네요. 네. 예, 마지막으로 저는 1위부터 이제 김태룡 단장, SK 제춘모 코치, 뭐 롯데 민병헌 선수 이렇게 3명 선정했습니다. 조인식 씨 지난 25회 재평가 톱3 때도 김태룡 단장님을 1위로 꼽으셨죠.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밥도 먹고 네? 술도 먹고 다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사우나를 못 가봤어요. 예. 아니, 김태룡 단장이 혈압이 높아서 사우나를 아마 못 갈 겁니다. 예. 혈압 높으면 사우나 갈 수 있나요? 저는 갑니다. 네. 그래요? 네. 그 어느 정도냐면 네. 그 김태형 단장도 특유의 말투가 있어요. 제가 네. 따라하진 못하는데 그 피 뽑을 때 구멍을 딱 낸 다음에 피를 뽑잖아요. 딱 바늘 딱 들어갔는데 피가 팍 튀어가지고 간호사가 놀랍다. 야 이거 뭔가 거짓말 같은데요. 마치 이거는 그 석가모니가 태어나자마자 그냥 직립해가지고 천상천하 유아독전 피가 팍 튀었대요. 아무튼 병원의 레전드가 되신 분인데 김태룡 단장이 핵인싸라고 생각했던 거는 다치네요. 다른 팀 감독 이게 적이 없어요. 보통 누구랑 친하면 누구랑은 못 친해진다 그렇죠. 이게 있거든요. 근데 팬들한테는 적인데. 삼국지 게임에도 이 상극이 있잖아요. 그래서 A랑 친하면 B랑은 못 친해진다 이런 게 있어요. 뭐 인간관계 다 있잖아요. 라인이라는 게 있는데 라인이 없습니다. 다 친해요. 뭐 팬들한테는 좀 미움받는 부분도 있지만 재평가 때 제가 말씀드린 것도 있었고요. 하지만 뭐 김태룡 단장은 팬들을 사랑합니다.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호텔 지배인도 좋아하는. 네. 그 팬들의 마음을 간직하고 있어요. 그 단장 사무실에 가면 김태룡 아웃이라고 써 있는 그 팬들이 준 피켓을 잘 간직하고 있어요. 정말요? 팬들의 마음이라면서. 저 같으면 못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선수들하고 관계는 어때요? 두 분은 좀 잘 아실 것 같은데. 선수들 같은 경우도 상황에 따라서 뭐 좋고 싫은 건 있겠지만 실무자로서 그런 건 있겠지만 떠난 선수들도 대체로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인간적으로 일 때문에 뭐 선수를 방출해야 되고 이런 건 어쩔 수 없는데 인간적으로는 또 좋아하고요. 또
야인이 됐을 때, 뭐 타팀 감독들이 야인이 됐을 때 찾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선동열 감독 같은 그렇죠. 경우도 굉장한 친분이 있고요. 김태룡 단장이 일본 통인데 또 일본 하면 또 선동열 감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두 분의 친분이 있고 김성근 감독 역시도 야인이 됐을 때 가장 먼저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같이 밥을 먹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김태룡 단장이라고 합니다. 이제 본인 말로는 동아대 후배라고 생각해서 잘 챙겨주시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보통 이제 김성 감독께서 많은 분들한테 먼저 컨택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김태룡 단장 같은 경우는 연락이 정기적으로 온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면들을 봤을 때 뭐 나쁘게 얘기한 사람이 없었어요. 야구계에서는. 예. 그래서 핵인싸 1위까지는 또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한번 1위로 꼽아봤습니다. 제가 아는 떠난 선수들은 나쁜 얘기 되게 많아요. 부장 시절, 네. 김태룡 부장 뭐 시절, 단장 단장 시절에도 네. 단장 시절도 네. 뭐 싫겠죠. 자기 잘렸는데. 네.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자리는. 네. 제춘모 코치는 제가 현장에 있을 때 은퇴했는데요. 지금 지도자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뭐 현역 때부터 옛날 기사들을 찾아봐도 친화력에서는 뭐 으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분이 현역 때는 사실 한 시즌 말고는 크게 부각되진 않았는데 그렇죠. 뭐 아까 말씀드린 A랑 친하면 B랑 친해질 수 없다. 이걸 또 거스르는 선수가 제춘모 코치였습니다. 네. 유재국 선수가 한국에 처음 온 게 이제 2013년이거든요. 그때 이제 가장 관심을 모았던 것 중에 하나가 김진우 선수랑 친한지 과연 연락을 하는지 이랬는데 유재국 선수가 미국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게 원래는 아니요 안 친한데요. 이게 한국식 멘트인데 유재국 선수는 뭐라 그랬냐면 김진우 선수하고는 제춘모 선수를 통해서 연락을 주고받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춘모 이게 정근우 선수 같은 역할인데요, 약간. 예. 이게 뭡니까? 예. 사실 동기인데요. 예. 제춘모 코치도 이제 같은 83 라인이죠. 예. 그래서 제춘모 당시 선수가 1년 유급했을 거예요. 그런가요? 코치가 네. 1982년생이고 82년생이군요. 네, 82년생인데 동기들은 다 83이고. 근데 또 아주 드문 확률로 김진우 선수와 유재국 선수랑 다 친해서 예, 이 두 사람 사이에서 가교가 되었다고 합니다. 뭐 가교가 됐다고 하긴 뭐한 게 그래도 둘이 안 친할 거예요. 네. 그리고 그거죠. 뭐. 예, 뭐 사실 뭐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굳이 서로 연락 안 하는 것 같은데 연락 안 한다고 하면 될 걸 꼭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예, 제춘모 코치가 한번 언급이 되게 자기 친구 한번 띄워주는 거죠. 예. 아, 좋은 친구네요. 예, 자기 네. 친구는 띄워주고 자기는 그렇게 몰라 그랬죠. 예. 유재국 선수는 예. 자세한 얘기는 네. 고속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아니 뭐 어깨 부상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예. 예, 어쨌든 네. 이제 은퇴를 했기 때문에 예. 제춘모 코치는 선수들한테도 평이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편한 예, 그런 형 지도자로서 같은 코치죠, 예, 약간 느낌. 나이도 그렇고 예, 지도자로서의 코스를 하나씩 밟아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단 직원들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홍보팀에서도 예, 방송도 시키고 아, 맞아요. 예, 네. 그때 마춘텔의 전병두 코치가 은퇴하기 전에 그때 되게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할 수 있으니까 하자는데 와 입담도 좋고요. 되게 좋은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춘모 코치가. 그리고 3위는 민병헌 선수네요. 이 민병헌 선수도 사실 기자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좋죠. 네, 민병헌 선수를 꼽은 거는 좀 뭐 일단 홍성훈 코치도 생각을 했지만 현역이 아니라는 점에서 조금 제외를 하게 됐고요. 민병헌 선수는 좀 주장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예, 주장 스타일은 아닌데 굉장히 그 전방위적인 친화력이 좀 있습니다. 이게 약간 무심한 듯 다가오는 그런 성향이에요. 툭툭 예. 던지죠. 예. 그리고 와서 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일하면서 보잖아요. 근데 따로 뭐 이렇게 인사를 하진 않고 옆에 쓰고 와가지고 요새 뭐 하냐 뭐 이런 식으로 묻죠. 예.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예.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친구 같은 스타일인데 좀 뭐라 그래야 되죠? 좀 벽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 벽이 좀 없어가지고 그 캠프 같은데 가면 기자들하고 탁구도 쳐요. 탁구는 많이 쳐요. 네. 저 예전에 김상현 선수랑 탁구 친 얘기 했잖아요. 보통은 10대 0으로 쳤는데 네. 11대 10으로 진. 보통은 이제 탁구를 쳐도 선수들끼리 치거나 네. 뭐 간혹가다 구단 직원이랑 치기도 하는데
기자들하고 나 뭐 이런 식 아니에요. 치더라고요. 와봐요. 뭐 네. 이런 식 아니에요? 그러니까 치던 선수가 없으니까 부른 거죠. 네. 네. 지가 심심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죠? 인맥의 중심에 있는 선수도 아니고 그렇죠. 뭐 정말 타고난 리더십을 가진 선수도 아닌데 두루두루 다 치네요. 잘 네. 어울려요. 네. 네. 잘 녹아드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롯데 가서도 굉장히 좀 네. 빨리 친해지더라고요. 보니까. 아주 굉장히 좀 버거워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두산이랑 달라가지고. 특정 선수 때문인가요? 예? 아니요 뭐 이게 전체적으로 그렇다고. 특정 그 선수가 사람은 아니라. 어렵죠. 아무튼 뭐 이렇게 후배들한테 밥도 잘 사고 뭐 그런 편이라서 네. 참 힘들어하면서도 잘 적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혼자 살죠 아직 부산에서 빈병원이. 이사했을걸요 아마 가족들이. 네. 자 27회는 여기까지입니다. 간소미미의 삼국야구 저희 다음 회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